나를 둘러싼 고민, 세상을 둘러싼 의문,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봅니다.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수요일 코너 철학자에게 물어보세요. 철학 듀오의 고민 상담소. 오늘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베이컨, 니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서양 철학가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공교육의 수호자 중동고등학교 안강복 선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몸과 마음 그리고 지갑이 바쁜 5월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갑이 아주 바쁩니다. 자식 역할, 뭐 이게 부모 역할 좀 힘드네요. 그렇죠. 예, 둘 다 해야 되니까. 아이고 참. 자, 요즘 부쩍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죠? 예, 그 BTS 앨범 이름이 예.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네네.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예, 예. 근데 이 페르소나라는 건요, 예.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처음 써서 이제 아주 대중화된 용어인데요. 네. 페르소나는 원래 그 로마 시대 때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의미합니다. 아하. 옛날에는 이제 방송 시설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멀리서 관객들이 배우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표정 연기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형화된 이제 표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쓰면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떤 장군이다. 이런 가면을 쓰면은 이 사람이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건 이제 사회적인 자아를 뜻하는 걸로 아하. 이렇게 이제 칼 구스타프 융이 썼고 이 페르소나가 이제 많이 이제 통용이 된 거죠. 네. 얼마 전 2019년 빌보드 시상식에서도 2개 부문을 수상한 방탄소년단.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주말 LA에서 열렸던 콘서트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에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뭐 엄청나죠. BTS, 비틀즈 이후 최고 인기 남자 밴드라고 그래요. 아마 그 이상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잖아요. 비틀즈, BTS. 어쨌든 지금 이 전 세계 음반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이번 앨범의 모티브가 방금 전 안 박사님이 말씀하신 칼융의 페르소나라는 개념입니다. BTS 팬 여러분들은 빨리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여한나님이 여기 아미 참석했습니다. 기대됩니다 하셨고 9457님 아미 대기 중입니다. 작은 아이가 폰을 끄고 EBS 앞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고륜희님은 와우 아이들 love BTS 하셨고요. 5911님 다 나으셔서 목소리 들으니 감개무량한 팬입니다. 50대 중반의 남편이 이번 방탄 앨범을 저에게 선물했다는. 참고로 저도 50대 BTS 대단해요 하셨는데 와 알고 들으면 더 잘 들립니다. 네, 저도 이 안강복 박사님이 써주신 메모를 대본을 보고 BTS 노래 들으니까 조금 뭔가 더 사랑스럽고 잘 들리더라고요. 전 세계의 아미는 EBS 북카페로 모이시오. 전 세계의 아미는 EBS 북카페로 모이시오. 자, 그럼 안 박사님 이번 주의 주제를 발표해 주시죠. BTS가 사랑한 칼 구스타프 융. 예. 자, 먼저 칼 구스타프 융 박사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칼 구스타프 융은 1875년에 태어나서요. 1961년에 돌아가신 스위스의 심리학자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살아생전에 굉장히 덩치가 컸고요. 그리고 이제 산도 잘 타시고 무엇보다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인정 깊어가지고 인기도 많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학자가 되면 책을 정말 어렵게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칼 구스타프 융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철학자들을 소개를 할 때 주저 한 권을 보거든요. 책 한 권을. 네네.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 한 권을 보면 대충 알고요. 공자는 논어를 보면 알고 플라톤은 국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칼 구스타프 융은 어떤 책을 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심리학자예요. 굉장히 그만큼 깊고 폭이 넓은 학자죠.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한테 칼 구스타프 융을 소개할 때는 집단 무의식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의 황태자였다. 네네. 황태자였는데 본인이 그 자리를 박타고 나가서 자기만의 심리학의 세계를 만들었죠.
그리고 심리학에서 이제 많이 심리 검사라는 MBTI 네. 이게 성격 유형 검사의 이 이론에 초대를 하던 이런 심리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MBTI가 칼 융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성격 유형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칼 예. 구스타프 형이 나눴는데요. 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예. 집에서 이제 뭐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러봐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활발한 아이가 있고 아, 소심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칼 구스타프 형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태도하고 여러 가지 기능 이런 식으로 성격 유형을 잘 구분한 거예요. BTS 얘기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가사 중에. 오늘 BTS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새 앨범 타이틀이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입니다. 예. 이 앨범 타이틀에서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사용했듯이 가사에서도 아이돌이라는 페르소나, 즉 가면을 썼을 때의 자신과 평범한 청년이었을 때의 자신을 노래하면서 진짜 자아를 찾고 싶어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페르소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내가 개인지 돼지인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 멋있죠. 우리 요 다음 노래를요. 방탄소년단의 페르소나를 들으면 안 되나요? 없나요? 지금 뭐 저 밖에서 손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대본에 없는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밖에서 지금 곤란한 그렇군요. 예, 준비를 해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 페르소나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죠. 페르소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타고날 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있고요. 예. 내향적, 외향적 이런 성격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갖게 되는 또 다른 성격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학생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행동을 할 때 이제 학생답게 자기 생활 연기를 하거든요. 생활 연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선배하고 후배하고 이렇게 관계가 됐을 때는 선배 역할을 할 때는 전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선배답게 행동해야 된다니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페르소나거든요. 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이게 페르소나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BTS의 가사 있잖아요. 나는 내가 개인지 돼지인지 뭔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진주 목걸이를 거네. 정말 멋진 가사예요. 왜냐하면은 네. 자기의 페르소나가 멋지고 위대할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든지 판검사라든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행동하도록 또 요구를 하잖아요. 예.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처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인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진짜 성격하고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부여된 페르소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 배우들이 공황장애에 빠지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페르소나라는 문제는 세계적인 스타인 방탄소년단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다들 일반인들도요 페르소나 여러 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아마 그들의 가사가 BTS의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라는 노래의 가사가 또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8699번으로 보내주신 분은 융의 페르소나 요즘 관심 있는 주제인데 반갑네요 하셨고요. 박영희님은 우린 여러 가면을 쓰고 산다고 하고 그 가면들을 잘 벗어야 한다고 들은 것 같네요 하셨고 4003번으로 보내주신 분은 가면이 얼굴에 착 달라붙어서 도대체 떨어지질 않네요. 어디까지가 나이고 가면일까요? 민낯을 마주하기 두렵습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또 어떤 가면을 쓸 때 가장 행복하거나 슬프신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반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또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 속의 영웅이 됐지만 손안의 금빛 트로피조차 모두 너에게 닿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아미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Make it right. E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수요일 2부 순서 철학 듀오의 고민 상담소. 이번 주에는 BTS가 사랑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동고등학교 안광복 박사와 함께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페르소나가 두꺼워지고 그렇죠. 또 많아지잖아요. 예. BTS의 노래 가사도 읽어드렸습니다만 각각의 페르소나와 역할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감정 노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감정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되죠. 그렇죠. 점잖은 척하고 친절해야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페르소나를 쓰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 사장님한테 화내면 안 되고. 그렇죠. 고객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페르소나대로 자기 감정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감정은 나보다 더 솔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은 이렇게 페르소나가 잘 작동하면 하면 할수록 속으로 썩어가는 거예요. 칼 구스타프 융이 뭐라 그러냐면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깊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칼 구스타프 융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생 전반기에는 좋은 페르소나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마음속에 쌓인 그림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와. 이런 말을 해요. 좋은 말이네요. 예. 자, 이 방탄소년단이요. 새 앨범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를 제작하면서 영감을 얻었다는 머리스타인 박사의 융의 영혼의 지도에서 이제 지금까지 안 박사님이 말씀한 내용을 또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작가분들이 머리스타인의 융의 영혼의 지도를 도서관에서 대여하려고 가봤더니 다 대여 중이라고 하네요. 이 전 정도인가?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이 정도인가요? 방탄소년단 지금 저 고등학교에 계시니까 예. 중동고등학교는 남고인가요? 예, 남고죠. 남학생들만 있어요? 예, 예. 남학생들 사이에서 BTS는 어떤가요? BTS는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76세 된 우리 어머니한테 네. BTS 때문에 제가 아마 방송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방탄소년단 노래 들으면서 자 그러세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야. 누구 좋아하니까 RM 이렇게 이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네. 그 방탄소년단 멤버처럼 이게 귀걸이를 하고요. 오. 우리 딸의 방에도 고3인데도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붙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제 세대를 꿰는 뭔가 이렇게 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BTS가 제가 비틀스보다도 유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BTS가 성장해서 세계적인 그룹이 될 때까지 보면 이 도전과 좌절과 극복의 과정이 있잖아요. 아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정상까지 가는데 과정이 있었고, 그랬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상처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생애에서 겪는 이 아픔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칼 구스타프 융하고 이게 통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융이 얘기하는 것도 이 인생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걸 개성화 과정이라 그러는데요. 자기를 찾는 과정을 이 BTS 그 가사에서 잘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BTS가 아마 이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영역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치원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머리스타인 박사의 융의 영혼의 지도가 뭐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점가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는데 직접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책은? 제가 이 책 보는데 3주 걸렸습니다. 제가 예. 융을 어려운 정말 책이군요. 좋아하는데 예, 어려워요. 예, 이게 예. 개론서가 아닌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BTS가 인문학에 기여했던 건 뭐냐면 잡으세요. 수학 어렵잖아요. 예. 수학 어려운데 학생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죽어라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려워도 이해하는 것처럼 아마 이 머리스타인 박사의 융의 영혼의 지도 굉장히 어렵고 융의 사상 자체가 어려운데 아마 BTS 때문에 융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해서 문명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나. 좀 대중문화가 기여하는 순기능을 한번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RM이 저 여가 시간에 뭐해요? 그럴 때 저는 EBS 명로진의 북카페를 들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좋은데. 그러겠죠 아마 곧. 아마 곧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전을 알아야 또 가사도 쓸 수 있고 맞습니다. 깊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또 노래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자, 4126님은 가면을 벗겨낼수록 벗으려고 노력할수록 세상살이가 편해지고 근심이 없어진다. 계속 벗어 제끼려고 노력 중인 1인입니다 하셨네요. 오, 예. 이원명님은 전 올 1월에 태어난 귀염둥이 딸내미 아빠예요.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던 저도 딸이 태어난 후에는 술 약속 일절 없이 집에 일찍 들어가 딸을 보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쁨 받고 싶나 봐요. 이런 것도 페르소나인가요? 하셨네요. 페르소나인가요? 진화겠죠. 진화가면 진짜 자기. 진짜 자기. 내 안에 있는 아트만 칼 구스타프 융이 하는 게 뭐냐면요. 자아하고 자기를 나눠요. 자아는 뭐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잘 기능하기 위해서 만든 가면이고요. 예. 자기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예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좀 자기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게 딸한테 느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기쁨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코드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죠. 예. 아마 딸을 통해서 이제 진짜 자기를 찾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마음에 머리스타인의 유흥의 영혼의 지도를 사놓긴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책장을 넘길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박사님이 핵심 부분을 골라 오셨습니다. 도서출판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머리스타인의 유흥의 영혼의 지도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안광복 박사의 낭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한쪽이 다른 쪽에게 억압되고 해를 입으면 하나의 통일체를 만들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서로 경쟁해야 한다면 양쪽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공정한 싸움을 하게 하라. 양자는 삶의 양상들이다. 의식은 그 존재 이유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며 무의식의 혼돈의 삶은 자체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는 열린 갈등인 동시에 열린 협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이 당위적으로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망치와 모루가 보여주는 오래된 게임이다. 망치와 모루 사이에 놓인 환자인 쇠는 파괴할 수 없는 전체, 즉 개성화로 단련된다. 망치와 모루 사이에 놓여 파괴되지 않으면서 전체로 단련되는 것. 이 생생한 이미지는 칼 융이 의미한 대로 개성화 과정의 본질에 대해 말해준다. 근본적으로 별탈 없이 조용히 보육기에 보호되어 성장하는 과정이 아니라 대극 간 격렬한 충돌로 성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 또는 자아와 아니마 사이의 충돌을 직면해야 하는 과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것은 기계, 즉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조우하는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이다.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머리스타인의 융의 영혼의 지도 가운데 자기의 상징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머리스타인 박사는 방탄소년단이 머리스타인 박사의 저서로 영감을 받았고 머리스타인 박사 역시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RM 즉 랩몬스터의 유엔 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읽어주시면서 안광복 박사님이 뭐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떠듬떠듬 읽으셨어요. 저는 그만큼 이 책이 좀 어렵다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들어도 잘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쓴 부분을 찾았는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저는 의미를 곱씹다 보니까 또 말까지 이렇게 더듬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예. 아주 쿨하게 설명드리면 삶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 원천이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영웅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어떤 대본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출세해가지고 가정을 잘 가꾸고 이런 어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심어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영웅 스토리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 고차원적에서는 그렇고요. 네. 한편에서는 밑바닥에 깔린 욕망이 있습니다. 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웅 스토리대로 삶을 잘 가꿔야 된다는 하나의 욕망.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무의식에 쌓여 있는 어떤 그 육체적인 욕망, 그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이게 자극적인 욕망. 이 두 개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아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요, 삶을 잘 꾸려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삶을 잘 꾸려가면서 이 욕망과 영웅 스토리 사이에서 삶을 잘 갖고 나가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평탄한 삶이 좋은 게 아니라 힘든 삶이 좋다는 거예요. 많은 갈등과 이런 그 좌절 속에서 내 삶이 점점 단련되면서 이 두 개의 원형과 그다음 욕망 사이에 나를 잘 키워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삶이라는 것이 정말 투쟁 속에서 성장한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삶을 받아들일 수 점점 있군요.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예. 많은 그 역경 속에서 이런 걸 칼 구스타프 융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이번 앨범을 만들 때 영감을 얻었다는 머리스타인의 융의 영혼의 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이 노래, 바로 이 노래입니다. BTS, 페르소나. BS 라디오 명로진의 북카페 수요일 2부 순서, 고민을 철학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 철학 듀오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소. 오늘은 공교육의 수호자 중동고등학교 안광복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칼 융의 여러 이론 중에 페르소나와 그림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BTS 덕분에 널리 알려졌는데, 자, 이쯤에서 칼 융의 이론 가운데 컴플렉스를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컴플렉스도요, 페르소나처럼 이 칼 구스타프 융이 처음 써서 유명해진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융의 이제 젊은 시절에 컴플렉스 심리학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이 컴플렉스 연구가 이제 융의 초반기 연구인데요. 네. 컴플렉스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나입니다. 아, 그래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대 공포증, 그러니까 무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네. 무대만 올라가면 나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오, 그러네. 그렇잖아요. 딱 올라가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무대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 열등한 내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앞에 가면은 평소하고 내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아, 이게 바로 컴플렉스입니다. 그렇게 해설해 주니까 또 알기 쉽게 이해가 되네요. 안광복 박사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나요? 의외로요. 저도 이제 대중 강연도 많이 하고 교사라는 게 사람들 앞에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 같은 직업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컴플렉스가 있어요. 뭔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방송 출연할 때 가장 좀 이렇게 난감한 순간이 대기실에서 다른 연기자들하고 만날 때예요. 출연자들하고. 오. 그러니까 무대를 많이 쓰는 분들이 공통된 컴플렉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대중 앞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이 없어요. 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돈을 안 주니까.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농담인데. 농담이지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무대 위에 섰을 때는 해야 될 페르소나가 있어요. 역할이 있잖아요. 네. 자기가 어떤 페르소나를 쓰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알지만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페르소나를 벗은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무대도 꽤 여러 번 서봤고 예. 방송도 많이 해봐서 그런 분위기가 또 있다는 걸 아는데, 공연 전에 그 예. 뒤에 대기실은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조용히 침묵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집중의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게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선배가 한번 농담 툭 던지면 또 확 풀어져서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조용히 서로에게 몰입하는 순간이 또 있긴 있죠. 자기 내면에 예. 몰입하는. 맞습니다. 자, 그 칼 융의 이론 가운데 또 이런 용어가 있죠.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것도 좀 깊은 이론인데 아니마 아니무스 어렵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어렵지만 또 쉬운 이론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뭐냐면 아니마는요, 예.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이고요. 아하. 아니무스는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이에요. 남성성. 연애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인 제가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마 아니무스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가만 보면은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내 안에 있는 반대성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남성은 내 안에 있는 아니마를 사랑하고요. 여성은 자기 안에 있는 아니무스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아니마에 따르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애할 때 이제 여성분들은 자기 마음속인 아니무스는 이런 사람인데 상대편을 그렇게 믿었던 상대편은 나의 아니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에 기대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부터 먼저 챙겨야 인생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싸우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넘어가시네. 안 걸리드시네. 네. 그거는 영화 속에서 나가는 거죠. 그게 정답이죠. 네, 있을 리가 없어요. 서로 안 싸우는 연인, 안 싸우는 부부, 안 싸우는 애인 없죠. 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칼 융의 페르소나와 아니모스 개념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점가에 가면 이 중년 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 그렇죠. 칼 융의 개념으로 중년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융은요. 네. 40세가 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심리학자예요. 오, 그래요? 저도 융이 40세부터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융의 주요 저서에 실제로 자기가 40대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나온 이론들이에요. 예. 뭐 그림자라든지 페르소나라든지 뭐 개성화라든지 뭐 네네. 집단 무의식이나 딱 그때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유치해진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 융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요.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성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그 남성들 오. 보면은 남성성을 보세요. 자기 권력을 거질라 그러잖아요. 예. 지위를 얻으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의 어린애다움을 감추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가면을 두껍게 만든 거지 내면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착한 딸 컴플렉스 있잖아요. 착한 딸. 예. 말 잘 듣고 이게 모범생으로 사는 그 여성들 보면요. 사실은 내면에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근데 40살이 넘어가면 가면이 더 이상 통하지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의뢰 저 사람 저런 어른이야 꼰대야라고 생각을 해요. 외롭거든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성장하지 않은 자기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행복해달라. 이게 바로 내 안의 그림자거든요. 네. 융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양극이 있으면 음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밝은 측면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반드시 있는 그림자를 챙겨야 40세 이후에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 BTS 가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은 네. 것들을 위한 시 있잖아. 이게 네네. 어디가 융 같은 부분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툭 까놓고 말할게. 나도 모르게 심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스카이, 커져버린 홀. 때로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림자의 나를 돌아보는 거죠. 이야. 내가 이렇게 페르소나가 올라갔지만 나는 도망가고 싶다. 아하. 20대 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가사가 상당히 깊은 가사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어.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it fly.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뭐 태양을 향해서 명성을 향해서 가려는 게 아니라 너라는 게 자기 자신에 있는 내면의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서 가야지 명성을 쫓지 않겠다는 거죠. 비틀스보다 깊은 거예요, 사실. 우와. 저는 이걸 봤을 때 레디비 가사가 떠올렸거든요. 그렇군요. 예. 오늘 방탄소년단 이거 끝곡으로 저 방탄소년단의 조금 전에 읽어주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덕분에 친숙해진 분석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사랑한 칼 구스타프 융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BTS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RM이라면 네. 그 페르소나와 거리를 두고 진짜 너를 향해서 떠나라. 페르소나를 너의 얼굴로 착각하지 마라. 아마 RM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르소나와 거리를 두고 진짜 자기를 찾아 떠나라. 진짜 자기를 찾아 떠나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철학주의 고민 상담소 오늘의 주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사랑한 칼 구스타프 융 안광복 박사의 결론이었습니다.
0291번으로 보내주신 분이 좋은 엄마라는 대명사가 처음 엄마가 된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엄마 저런 엄마가 있는 건데 불명확한 좋은이란 말이 모든 엄마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수고했어 오늘도님은 저는 서비스 측에 근무 중입니다. 상담원이죠. 저희 회사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인사말인데 실수로 친구에게 전화할 때도 사랑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면 쓰고 하는 감정 노동자일 뿐입니다. 제발 전화해서 화내는 고객이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전화해서 화내지 마세요. 0880님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가면들이 어찌 보면 진정한 나 아닐까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안광복 박사 덕분에 왜 방탄소년단이 비틀즈와 비견되고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팟빵에서 EBS 북카페 찾으시면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